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4일 오전 11시쯤 김포시 통진읍 열풍기 제조 공장에서 난 화재에 큰 불이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낮 1시쯤부터 대응 2단계를 발령해 화재 발생 6시간 만인 오후 5시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에 있던 50명은 대피했지만 이 불로 소방대원 1명과 공장 관계자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인근 건물로 불이 옮겨붙어 건물 10곳이 불에 탔는데요.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골드라인 대체 버스 노선인 70번 버스의 배차 간격이 15분에서 5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골드라인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인데요. 네, 그렇다면 실제 출근길은 어땠을까요? 이세진 기자가 출근길 시민과 동행해봤습니다. 출근 시간 김포 걸포 북변역 인근 버스 정류장. 김포공항역으로 향하는 70번 버스의 출발점입니다. 오전 7시에 가까워지자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늘어납니다. 승객을 태운 버스가 한 차례 떠나고 곧바로 다음 버스가 들어옵니다. 5분 뒤 다시 출발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15분이던 배차 간격이 10분 앞당겨진 겁니다. 평소 골드라인을 타고 여의도로 출근하는 시민과 70번 버스에 타봤습니다. 풍무역과 고촌역을 차례로 지나면서 버스 안은 앉을 자리 없이 꽉 찼지만 골드라인과 비교하면 쾌적한 수준입니다. 일단 앉아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골드라인은 상상도 못한 상황인데 출근 시간에는 일단 앉아서 가는 게가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줄곧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사라지고 차선이 줄면서 출근길 도로 정체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전용차선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개화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얼마나 걸리나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화역이 급행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화역을 지나 마지막 정류장인 김포공항역에 도착했습니다. 5개 정류장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36분. 같은 구간 골드라인을 탈 때보다 배 가까이 들었습니다. 체감적으로 막히지 않았지만 골드라인보다는 지금 더 걸립니다. 더 걸리고 만약에 막힌다면 여기서 조금 더 막힌다면 1시간 정도도 걸릴 것 같아서 버스는 지금처럼 앉아서 갈 수도 있고 조금 덜 막히면 빨리 갈 수도 있지만 환승까지 고려하면 변수는 더 늘어납니다. 장기동이 집인 서 씨는 골드라인으로는 한 번만 환승하면 여의도까지 갈 수 있지만 70번 버스로는 2번 환승해야 합니다. 이날 집에서 회사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40분. 덜 막혔는데도 평소보다 20분 더 걸렸습니다. 이 정시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버스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골드라인을 타는 겁니다, 시민들이. 그러니까 정시성이 완벽하게 골드라인처럼 보장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예측 가능해야 좀 이렇게 도로가 좀 뚫려야 시민분들이 조금씩 버스로 옮겨가지 않을까. 같은 날 아침 골드라인 풍무역. 70번 버스 투입 소식에도 승강장은 여느 때처럼 붐볐습니다. 아직 7시도 안 됐는데 일양 꼬마 열차는 더 이상 사람이 탈 수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입니다. 3분대 배차 간격에도 열차 안이 꽉 차다 보니 호흡곤란에 부상까지 올해 사고만 벌써 18건입니다. 이렇다 보니 구조 요원까지 역에 대기해야 하는 처지. 김포시와 경기도는 7월부터 출근길 전세버스를 더 투입할 계획이지만 유동적인 도로 상황은 골드라인 수요 분산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실제로 5분 배차를 시작한 이날 정체 구간인 개화역 인근에서 70번 버스와 다른 차량 간 접촉 사고가 나면서 사고버스에 탑승했던 승객들의 출근 시간은 한없이 지체됐습니다. 5분 배차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차량이 와서 사고 난 차량의 승객들을 이동시켜서 움직이는 바람에 약간의 좀 준비된 만큼 오늘 제대로 수행을 못했던 점이 정시성 맞게 출발을 하지만 개화역 부근에 와서는 올림픽대로로 빠지는 부분의 정체가 심화되기 때문에 부분의 한 차선 확장과 나머지 공항까지 오는 가변 차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전용 차선이나 도로 확장 같은 추가 대책도 검토되고 있지만 승객들은 당분간 매일 아침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골드라인을 견디거나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포도시철도 노조가 골드라인의 안전관리 실태를 폭로하며 공영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 지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도시철도는 철도 안전관리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22개 철도 운영사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악한 처우로 개통 이후 직원 250명이 퇴사했고 현재도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영무원은 10개의 역사 중 6곳이 1인 근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력 부족 문제로 직원들이 전문 분야가 아닌 일에 투입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들은 다단계 위탁 구조와 안전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골드라인 공영화가 필수적이라며 김포시가 직접 골드라인을 운영해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위협받는 노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다단계 구조에서 벗어나 김포시가 직접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자금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인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방문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업무 일원화, 데이터 공유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비 지원 확대도 고려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의 채무 탕감은 국가가 부담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 회생 절차, 파산 절차, 신용불량 등의 채무 조정은 법원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이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 출발을 하고 싶어도 현재 서민금융제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융 문제는 전세 사기 외에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라며 금융당국과 더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이용자 10명 가운데 6명은 20, 30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의 자료를 보면 1월 3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인천시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방문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928명이었는데요.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0%인 3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가 22%인 201명이었습니다. 40대는 178명, 50대는 90명 순이었습니다. 피해자의 60% 이상이 20, 30대인 건데요. 피해 유형별로는 보증금 미반환이 32%인 2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매 낙찰 80명, 비정상 계약 68명 등이었습니다. 전체 250여 건의 상담 중에서는 법률이 1,051건, 긴급 주거 지원이 52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특별법을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줍니다. 임차인 우선 매수권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되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LH 등 공공기관이 대신 매수를 해 피해자들에게 임대합니다. 정부는 또 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경매를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떼인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혈세로 지급해달라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이외에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수용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가 인천 가정법원 부천지원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보호명령 기각 결정 등을 포함한 업무 상황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불법 체포 방지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공조를 이어갈 방침인데요. 그동안은 피해자, 피해 아동 보호 명령에 대한 법원의 취소나 기각 결정 시 내용이 해당 경찰서에 공유되지 않아
자칫 가해자에 대한 불법 체포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피해아동 보호명령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나 직장, 학교 등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는 2030년 부평과 계양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시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오는 2030년 기준 인구가 늘어날 전망인 자치구는 서구와 연수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등 5곳이었습니다. 특히 서구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추가 인구 유입으로 2024년 말 송파구 인구수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부평과 계양, 남동과 미추홀구, 동구 등 5개 구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천시가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했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던 토지 소유 관계를 온라인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네, 부천시 토지정보과 연결해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경란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과장님 먼저 우선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게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조상 땅 찾기란 부모님이나 조상이 사망 또는 불의 사고로 행방불명 되었거나 재산관리 소홀로 토지 소재지를 알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 소유자나 상속자에게 토지 소재지를 찾아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한 경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에 대하여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이 사망자와 상속관계 확인이 가능한 1순위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정보24, 국가공간정보포털, K지wo 플랫폼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우리 기관에서 상속관계를 확인을 거쳐 승인 처리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즉 신청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오시면 됩니다. 이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신 조상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하신 조상의 경우에는 장자, 후추 승계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한 조상의 재적등본과 조상과 신청하신 분의 상속관계가 나와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해당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 관계 확인한 시민들 그동안 많이 있습니까? 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2001년 최초 시행된 이후 정부나 저희 부천시에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왔으며 이에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2021년에도 2,006명에게 3,885필지를, 작년 2022년에도 1,026명에게 3,303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주었습니다. 아울러 작년 11월 시행한 온라인 조상 땅 찾기에서도 27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시 김경남 토지정보과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청 광장에 기온 상승을 알리는 기후위기 시계가 설치됐습니다. 인천시는 국내 공공청사 중에 최초로 기후위기 시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위기 시계는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기까지의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는 것으로 시청 앳들 잔디광장에 설치됐습니다. 23일 기준으로 남은 시간은 6년 90일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5년 앞당긴 2045년을 목표로 설정하고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